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장은 매우 지루했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우여곡절 끝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사탄의 인형 척키의 미소를 한 물가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외인의 매도가 강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관망이 아니라 하락을 보고 매도하고 있는 것인가요? 네, 일단 뭐 뉴스가 많지 않은데요. 어제 다우는 빠졌는데 나스닥은 그래도 조금 많이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이상 올랐습니다. 네, 근데 뉴스가 별로 없어요. 뉴스가 없는데 어제 JP모건 다이먼 회장이라는 사람이 물가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는데 그거는 장 거의 마감할 때 나왔던 뉴스였고 그 장중에는 거의 뉴스가 없었습니다. 근데 물가가 지금 그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있는데 그게 5월 11일 날 2.53%를 돌파를 했다가 계속 떨어져 가지고 어제 보니까 2.36이에요. 얼마 전에 인플레이션이 5%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라야 되는데 이게 안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내렸고 그리고 미국채 금리도 지금 1.486 정도로 내렸죠. 네. 금리가 내리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자꾸 주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 연준 그 회의에서도 관련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얘기할지 정책의 변화는 없겠지만 어떤 식으로 얘기할지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는데 지금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전문가들 51% 정도가 잭슨홀 미팅 8월 달에 있는 그 잭슨홀 미팅에서 그 정책 변화를 언급을 할 거다. 그리고 9월이나 뭐 그 이후에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시장의 반응을 보면 뭐 그렇게 크게 뭐 지금 신경을 쓰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전에 갑자기 그렇게 많은 매도를 할 이유가 없는데 매도량이 또 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어제 제약적으로 매수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 그냥 또 다 팔아버리는 거죠. 네. 관망을 해야 할 때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게 제약이고 그걸 사서 절대 2, 3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다 팔아버리거든요. 오늘은 또 그것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또 안 좋았죠. 코스닥 시장이 안 좋으니까 또 분위기가 또 약간 무거워지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 중국이 1% 넘게 빠지니까 그것 때문에 또 부담을 좀 가졌다가 11시 반 정도부터 반등을 시작했는데 외국인이 선물을 한 마이너스 1,500억 정도 매도를 하다가 마감할 때 정도에는 3,000억 정도 매수로 전환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저점에서 한 4,500억 정도의 선물 매수가 있었는데 이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 지수가 조금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오늘 저점이 3,247포인트인데 지금 고점이 3,256포인트. 네. 종가 기준으로는 역사적 고점인데 이 지수 등락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금리가 빠지고 있으니까 물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오늘 변화가 있다면 미국의 선물이 지금 나스닥 선물이 며칠째 S&P 선물보다 높게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게 바뀌었어요. 네. 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S&P 쪽은 물가가 오르는데 조금 더 수혜를 받는 쪽이고 나스닥 선물은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 조금 내려가는 그런 쪽인데 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오른 그런 변화가 있었다.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외국인이 매도로 하락하는지 그거는 아직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별히 뉴스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중국 때문에 오전 시장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서방에서의 중국 압박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거 때문에 중국은 뭐 조금 좀 긴장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어제 저녁에 그 외국인들의 중국의 직접 투자 비율이 지난달에 38.6%였는데 이번에는 35.4%로 떨어졌습니다. 예, 약간 줄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중국으로 들어가는 돈이 조금 줄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G7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그 공동성명 거기에 중국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위구르, 홍콩, 대만을 얘기를 하면서 압박을 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유럽 쪽은 경제 부분에서는 뭐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 단지 지금 중국이 신무기를 개발해서 좀 이 남중국해나 이런 쪽에 조금 위험을 고조시키는 그런 거를 좀 경고하는 그런 쪽이었고, 어저께는 나토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네. 그 조약기구는 군사적인 부분이에요. 안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그 30개국이 만든 기구거든요. 거기서 또 중국을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얘기한다라는 얘기는 군사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중국 쪽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뭐 크게 신경 쓸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중국이 이 대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경제 정책들, 그걸 지금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저는 중국한테는 나쁜 뉴스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 특히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뉴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JP모건 다이먼 회장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현금을 5천억 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네, 이 사람이 좀 중요한 사람이긴 한데요. 얼마 전에 제가 그때 한번 이 사람이 골디락스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주가가 이제 또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 기대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나쁜 얘기를 했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현금을 5천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네. 오늘 우리나라 일부 언론에서는 5억 달러라고 네, 썼던데, 5천억 달러. 네. 지금 현금을 보유한다라는 거는 바보 같은 일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근데 왜 보유하느냐?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제가 생각에는 말이 좀 안 맞는데, 왜냐하면 금리가 한 번에 오르면 갑자기 이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천천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 현금을 가지고 도대체 몇 년은 아니겠지만 1년 넘게 현금을 보유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 무슨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 인터뷰에서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고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일단 좀 그 큰 자산을 운용하는, 그리고 가장 큰 운용사의 사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발언은 좀 중요한데, 이 사람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좀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투자자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 국제해사기구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선박 관련 환경 규제가 해운업과 조선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이 궁금하고, 해운업이 미국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와도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국제해사기구의 회의 내용까지 이제 봐야 되는가 봅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이런 기구의 회의 내용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해운회사 하나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죠. 영업이익률이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 해운회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망해버렸잖아요. 이 회사가 거의 독식을 하고 있는데, 배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계속 중고 선박을 빌려서 투입을 하고 있죠. 네. 기존에 갖고 있던 발주 선박량이 795척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1200척 정도가 발주가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1800척으로 발주량이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선박이 환경을 오염을 많이 시켜요. 이게 보통 디젤 엔진 선박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가스로 운행되는 그런 선박하고, 그리고 친환경 선박을 지금 만들고 있죠. 우리나라만 이걸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지금 선박 발주량이 늘어나는데, 환경을 생각해서 뭐 그런 관련 규제 법안이 바뀌어가지고 좀 제약을 가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큰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좋은데, 문제는 지금 이 해운회사가 지금 실적이 작년에 1조였는데 올해 4조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지금 벌써 1조가 넘었는데, 4배가 뛰는 거죠. 네. 그러면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올라야 될까요? 지금 현재 4조가 실적이 나온다면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15조인데요.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보통 여기에 10배를 가하지 않고 5배 정도를 가하게 되는데, 그러면 20조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해운 쪽 수익이 일시적이냐 아니냐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내년에도 이어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배가 부족해서 이 운임료가 계속 높은 상태에 있다면 이 회사의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단지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라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주가는 싼지 비싼지 판단하기 좀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됩니다. 이런 거는 시장이 어떻게 보는지를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뉴스나 이런 것보다는 주가 흐름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회사의 주식이 17,000원일 때 이걸 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못 샀어요, 저는. 네, 못 샀는데 지금은 사기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운하고 조선 쪽은 앞으로 좀 계속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금 물동량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뉴스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뭔가 좀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업종별로 뭔가 이게 좀 분석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으셨어요. 근데 업종별로는 애널리스트들이 다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그 전체를 다 커버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그리고 저는 지금 가장 관심을 받는 그쪽에게만 제가 중점을 두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만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지금은 제가 보기에 올해 3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제품 중에서 획기적인 제품, 혁신이라고 할 만한 제품이 나오면 산업이 크게 태동을 움직이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제품이 뭐냐면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네. 다른 AR 글래스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제품들 그런 거 필요 없이 지금 가장 중요한 제품이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가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지 그걸 잘 봐야 되거든요. 오늘 랜드로버는 수소차 프로토타입을 만들겠다. 지금 현재 지금 판매되고 있는 모델 그걸 가지고 만들겠다고 했고, 도요타에서 수소차 미라이라고 하는 수소차가 있어요. 3월 달에는 우리나라의 넥소가 세계 판매량 70%라고 언론에서 얘기했죠. 왜냐하면 수소차 만드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도요타 외에는. 네, 당연히 넥소가 국내에서 많이 팔렸으니까 점유율이 높죠. 네. 2달 만에 미라이가 앞질렀다. 뉴스가 나왔죠. 5월 달에. 네. 수소차도 만든다고 했으니까, 근데 수소차는 지금 벤츠도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지금 갈 길이 조금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로 가기 전에 먼저 봐야 되는 건 전기차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다른 얘기는 많이 했었고요. 지금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카메라가 많이 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카메라, 이 사이드 미러를 카메라로 대체하면 또 디스플레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맨 처음에는 카메라, 그리고 MLCC가 100개 이상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자꾸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전기차니까 모터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엔진이 빠지니까 엔진 관련된 부품,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엔진 부품은 빼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배터리가 들어가죠. 그리고 배터리에서 열이 많이 나니까 이 열을 빼주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배터리가 무거우니까 차를 경량화시키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계속 확산되는 거죠. 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소형 원전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거의 지금 많이 압도하고 있는데, 오늘 중국에서 원전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프랑스하고 제휴해서 만든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혹시 방사능이 누출되지 않았나, 지금 미국이 그걸 조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이 원전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제안을 했었는데,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거. 네.
지금 유럽에서 원전을 많이 지으려고 하는데 이 나라들이 거의 동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인데 동유럽이라면 러시아 쪽 원전을 쓰거나 아니면은 중국과의 관계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다가 러브콜을 하는 나라들이 생기고 있어요. 예. 배터리 공장 지어달라. 그러면 원전 수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또 이라크도 또 원전을 짓는다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이번에 G7 회담에서 나왔었는데, 지금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 서방 국가들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해외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네. 이거 인프라 구축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제일 수혜를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대형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터키에서 이번에 제가 그 이스탄불 옆에 그 수로 새로 뚫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형 공사인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진출을 많이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아마 이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큰 수혜나 뭐 이런 그 주식을 끌어올리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올해 초에 말씀드렸던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이런 쪽으로 깔고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소형 원전 나왔죠. 그리고 인프라 구축 나왔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물동량이 증가하고 최근에 뭐 그 교역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니까 해운이나 아니면 조선 쪽에 큰 수혜가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이번에 그 G7 회담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인프라, 제가 볼 땐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우리 시장에 오늘처럼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그렇고 발목이 잡혀 있는 듯한, 누군가 지금 올라가는 걸 자꾸 막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고점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 흐름이 고점에서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기다리다 못 견디고 파는 겁니다. 기다리다 못 견디고 사지 않습니다.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고점을 바로 뚫고 올라가 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고점을 경신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단번에 뚫고 올라가는 거 외에는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계속 머무르는 거는 시장 흐름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다. 그래서 빨리 이번 주 안으로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인프라 구축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에 특별한 뉴스 없이 지금 조금 정체되어 있는 듯한 그런 흐름인데요. 조금 답답하지만 제 생각에는 올라가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매일 기대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기대하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